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부터 GPU까지 AI 인프라 장애 완전 정복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메타넷엑스 임석현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IT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마 AI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LLM 서비스나 생성형 AI처럼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AI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환경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AI 서비스들은 대부분 컨테이너 기반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활용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모델 추론 서비스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그리고 다양한 AI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동작하는 구조가 점점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AI 워크로드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운영 복잡도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쿠버네티스 문제인지 GPU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지? 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웨비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대표적인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인 데이터독을 활용하여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어떻게 문제를 탐지할 수 있는지, GPU 레벨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비치 AI SRE를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쿠버네티스 레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오버뷰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수, 네임스페이스 수, 노드 수, 디플로이먼트 수, 그리고 이제 파드와 컨테이너와 같은 주요 리소스 규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은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리소스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단순히 리소스 규모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드가 계속 재시작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발생한 파드가 어느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클러스터 설정이나 컨테이너 설정 문제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파드들이 동시에 동작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리소스에서 문제가 시작되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트러블 슈팅 패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딩 상태의 파드, 컨테이너 재시작, 리플리카 부족과 같은 운영 이슈들을 패턴 형태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클러스터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리소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에서는 워크로드의 리소스 사용 효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설정한 CPU나 메모리의 리퀘스트 또는 리밋 값과 실제 유세이지를 비교하면서 리소스가 과도하게 할당된 워크로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본 대시보드도 제공합니다. 쿠버네티스 오버뷰 대시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쿠버네티스 오버뷰 대시보드에서는 주요 리소스 상태와 이벤트, 워크로드 상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은 쿠버네티스 오버뷰, 파드 오버뷰, 디플로이먼트 오버뷰와 같은 기본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조직의 운영 환경에 맞는 커스텀 대시보드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실제 쿠버네티스 리소스 상태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파드나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도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워커라는 이름을 가진 노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해당 노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호스트 정보나 쿠버네티스 버전, 인터널 IP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해당 노드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파드 목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노드에서 어떤 워크로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리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파드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드 상태가 정상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에서 파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필터를 적용하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속한 파드들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활용하면 많은 리소스 중에서도 원하는 워크로드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펼쳐보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서 실행 중인 파드 목록과 함께 파드의 상태, 실행 시간, 그리고 재시작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파드가 많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파드보다는 문제가 있는 파드만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러닝 상태의 파드를 한번 제가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니 현재 펜딩 상태와 크래시 루프 백 오프 상태에 파드 2개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상태 중 하나가 바로 크래시 루프 백 오프입니다. 이 상태는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재시작을 반복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레디 상태와 리스타트 횟수가 6번 발생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실행과 종료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트러블슈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트러블슈터 화면에서는 파드 페이지, 레디니스 상태, 프로브 상태, 그리고 컨테이너 상태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파드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스테이터스를 보면 지금 쿠베 스케줄러 컨테이너가 종료되면서 크래시 루프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드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 버튼을 이렇게 선택하면 로그 익스플로러로 바로 이동하여 해당 파드의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 익스플로러에서는 쿠베 스케줄러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보면 쿠베 스케줄러가 실행될 때 설정 파일을 읽으려고 했지만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가 실패했고 그 결과 재시작이 반복되면서 크래시 루프백 오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물론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 화면에서도 해당 파드의 로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파드 상태와 로그를 하나의 화면에서 함께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러블슈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설정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드 상세 화면에서 야물 설정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실행 옵션이나 컨피규레이션 값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오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크래시 루프백 오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를 데이터독을 통해 어떻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AI 워크로드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상태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병목이 GPU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GPU 레이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GPU 모니터링 서머리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GPU 인프라의 전체 규모와 사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경에서는 총 18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200여 개의 호스트, 그리고 2000개 이상의 GPU 디바이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퍼널 형태 그래프를 보면 지금 전체 GPU 중 실제로 활성화된 GPU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PU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의 Allocation and Provisioning 화면에서는 GPU 리소스가 실제 시간에 따라 어떻게 할당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GPU 수와 실제로 할당된 GPU 그리고 활성화되어 사용 중인 GPU를 비교하면서 GPU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는 어떤 클라우드 인스턴스 타입에서 GPU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GPU 모델이 얼마나 배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GPU 리소스 활용도를 파악하고 GPU 증설이나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는 데에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로드 옵티마이제이션 오퍼튜니티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GPU 리소스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 인이펙티브 파드 항목을 보면 GPU를 할당받은 파드 중에서 GPU를 사용 패턴이 최적 상태가 아닌 워크로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GPU 디바이스가 2개 할당되어 있지만 SM 액티비티나 코어 유틸라이제이션 지표를 보면 GPU 연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GPU 리소스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GPU의 전체 연산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워크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동으로 식별해 주기 때문에 GPU 리소스 낭비를 줄이고 비용 최적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GPU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PU 플릿 화면에서는 각 호스트별 GPU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 액티비티, SM 액티비티, GPU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다양한 GPU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 드라이버 수준 오류인 XID 에러 및 메모리 오류인 ECC 에러와 같이 하드웨어 레벨 문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호스트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호스트에는 총 4개의 GPU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 안에 여러 개의 GPU가 동시에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개별 GPU 디바이스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G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단위까지 이렇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 GPU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GPU 코어 사용률이 어떤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GPU 장비 상태뿐 아니라 GPU를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를 확장하면 해당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GPU 디바이스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GPU에 대해 GPU 액티비티, GPU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어떤 워크로드가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서버 안에서 각 GPU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특정 GPU 디바이스의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위쪽을 보시게 되면 SM 액티비티 지표가 있고 이 값은 GPU의 연산 코어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GPU 연산부하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지금 GPU 메모리 사용량이 보이는데요. GPU 메모리는 AI 모델 추론이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와 모델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패턴을 통해 워크로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제 파워 쪽이나 온도 지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GPU가 높은 연산 부하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전력 사용량과 온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데이터는 뭐 SM 액티비티나 GPU 메모리와 같은 주요 GPU 지표들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매트릭 선택 기능을 통해서 뭐 다양한 GPU 관련 지표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코어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같은 지표들도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GPU 연산 사용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상태나 데이터 처리 흐름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GPU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GPU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엔티티 파드 탭을 지금 클릭했는데요. 현재 GPU를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파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파드를 선택해서 파드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낯익은 화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앞서 쿠버네티스 파트에서 보셨던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 화면입니다. GPU 모니터링 화면에서 확인한 파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로 바로 연결되어 해당 워크로드를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에서는 파드와 연결된 다양한 옵저버빌리티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U 인프라에서 발견한 문제를 쿠버네티스 레벨까지 자연스럽게 드릴다운하여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파드를 이제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옵저버빌리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앞서 쿠버네티스 파트에서는 야물 설정과 로그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매트릭과 APM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스 탭에서는 해당 파드의 지금 CPU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뭐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리소스 사용 현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 현재 파드가 실제로 어떤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로그 화면을 잠깐 보면 로그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또 APM 탭으로 이동해 보면 이 파드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요청, 트래픽과 실제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ML 인퍼런스 서비스에 뭐 프레딕티브 포스트 API 요청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각 요청이 얼마나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GPU 인프라,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GPU 환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GPU가 할당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커멘데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특정 GPU 디바이스가 인액티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GPU를 확인해 보면 지금 뭐 SM 액티비티, GPU 메모리, 그리고 이제 그래픽 액티비티의 값이 모두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PU가 할당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AI 인프라의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GPU 리소스 낭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GPU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GPU는 AI 인프라에서 가장 비싼 리소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이제 GPU가 존재한다면 인프라 비용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GPU의 하드웨어 상태뿐만 아니라 GPU 리소스를 사용하는 실제 워크로드까지 함께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 병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위치를 데이터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GPU,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운영자가 직접 확인하면서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 과정을 AI가 자동으로 수행해 준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독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비치 AI SR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비치 AI SRE는 모니터 얼러트를 트리거로 자동으로 문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 모니터링 화면에서도 모니터 메뉴를 통해 GPU 관련 모니터 목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시연하기 위해 하이 GPU SM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모니터를 미리 생성해 두었습니다. 이 모니터는 GPU SM 유틸라이제이션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얼러트가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특정 GPU에서 SM 사용률이 100%까지 올라가면서 얼러트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의도된 스크립트에 의해서 동작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얼러트가 발생하면 비츠 AI SRE가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때 AI는 단순히 하나의 매트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RCA를 도출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비치 AI SRE가 먼저 정리해준 분석 결과 요약입니다. 단순히 GPU 사용률이 높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GPU를 많이 사용했는지, 어떤 엔드포인트가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ML 인퍼런스 C 서비스의 GPU 로드와 프레딕트 브레이크 엔드포인트 요청이 실제 원인으로 장애 원인으로 판단했고, 반대로 일반적인 트래픽 증가나 배포 및 설정 문제는 이제 원인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과정은 뷰 풀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비치 AI SRE 페이지로 이동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츠 AI SRE 페이지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모니터 얼럿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확인했던 하이 GPU SM 유틸라이제이션 모니터가 이번 분석의 시작이고 트리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비치 AI SRE는 이 트리거를 기반으로 바로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분석을 통해 원인을 좁혀 나갑니다. 그래서 왼쪽 중간에는 이제 전체 분석 흐름이 스텝별로 나눠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각 스텝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가 정리되어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비츠 AI SRE는 하나의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각 스텝을 거치면서 가능한 원인을 점점 좁혀 나가고 RCA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측 상단에서 이제 에이전트 트레이스가 아니라 인베스티게이션 탭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비츠 AI SRE가 결과뿐만 아니라 RCA에 도달하기까지의 분석 단계와 가설 검증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위쪽에서는 트리거가 된 얼러트가, 아래쪽에는 여러 가설을 검토하며 원인을 좁혀 가는 흐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치 SRE가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GPU 매트릭, 쿠버네티스 매트릭, 애플리케이션 로그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추정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근거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보여집니다. 즉, 운영자가 여러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원인이 아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서는 배포나 설정 변경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실제 변경 이력이 없고 특정 엔드포인트 중심의 패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모습입니다. 비츠 AI SRE는 가능한 원인을 검증하고 아닌 것은 제외하면서 RCA를 좁혀나갑니다. 여기서는 최종 RCA를 한 문단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ML 인퍼런스 C 서비스의 프레딕트 브레이크 요청이 의도적으로 큰 GPU 워크로드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GPU 사용률이 100%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503 에러 역시 실제 장애라기보다는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예상된 동작으로 A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이 결과가 단순한 요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레딕트 브레이크 엔드포인트로 들어온 요청 로그를 직접 확인했고 특정 IP에서 동일한 요청이 반복되면서 503 응답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로그 제너레이터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GPU 매트릭만 본 것이 아니라 부하를 발생시킨 스크립트의 시작 시점과 실제 요청 발생 시점까지 연결해서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이번에는 APM 트레이스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요청들은 단순히 503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니라 모든 요청에 레이턴시가 SLA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에러가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프레딕트 브레이크 함수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파이썬 리퀘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이 모든 요청이 동일한 파드와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클러스터 엔비디아 GPU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었다는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GPU SM 유틸라이제이션 그래프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된 특정 GPU만 사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같은 호스트에 있는 다른 GPU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이 현상이 전체 GPU 인프라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워크로드가 특정 GPU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보이는 에러 로그를 보면 실제 GPU 오버로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쪽에서는 최종 RCA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결론에 도달한 근거들을 운영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운영자가 AI에게 직접 질문을 해서 문제가 된 APM 서비스와 엔드포인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시로 제가 에러가 발생한 APM 서비스의 이름과 엔드포인트 정보를 알려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모습입니다. BCA의 SRE는 서비스 이름이나 API 경로뿐만 아니라 레이턴시, 파라미터, 에러 발생 위치, 그리고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 줍니다. 즉, 운영자가 여러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AI에게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최종 RCA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했는가를 더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이 화면은 분석 시 사용한 매트릭 정보들을 알려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AI는 그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단순히 하나의 매트릭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GPU 매트릭, 호스트 매트릭, 그리고 쿠버네티스 매트릭 등 수집된 매트릭 데이터를 함께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매트릭 정보들이 정리되어 이렇게 나타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AI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참고해서 분석을 진행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근거까지 함께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비치 AI SRE가 GPU 매트릭과 쿠버네티스 파드 매트릭을 함께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점에 특정 GPU의 SM 사용률이 100%까지 상승을 했고
같은 시점에 해당 파드의 CPU와 메모리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것처럼 비츠의 SRE는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GPU나 쿠버네티스, APM, 로그 같은 여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좁혀나갑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 비츠 AI SRE 기능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쿠버네티스, GPU, 그리고 AI 기반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레벨에서는 트러블 슈터 기능을 통해 파드 상태와 컨테이너 실행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GPU 레벨에서는 GPU 유틸라이제이션, 메모리 유세이지와 같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AI 워크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의 AI 기능인 비츠 AI SRE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RCA까지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나 GPU와 같은 인프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성능 데이터나 로그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독 플랫폼을 활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BCI의 SRE 기능을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보다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버네티스, GPU, 애플리케이션, 로그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데이터독과 같은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AI 기반 인사이트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실제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 POC를 신청하실 수도 있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타넥스는 데이터독 어드밴스 파트너로서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AI 인프라와 옵저버빌리티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전문 기업입니다. 도입 검토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면 하단에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